산 부검대 위에 오른 침묵의 시신은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주리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매일 죽은 자를 만나는 남자. 그리고 시작된 그들만의 대화. 굉장히 말랐고 아마 오랫동안 알코올 때문에 몸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몸 안에 다른 상처가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죠. 눈이 이렇게 건조되고 수축된 거 보고 시반이 풀리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바짝 마른 시신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등 쪽에는 시반이 전혀 없어갖고 아마 시반 전혀 없죠. 엎드려 사망한 채로 고정이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대로 사망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가슴을 열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비밀스런 흔적들을 쫓습니다. 그런데 아유야, 철수하시죠. 네, 요거까지만 찍고 나가세요. 네. 철수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나가라고 해서요. 방금 보셨던 그분은 사실은 폐에 결핵이 굉장히 심하게 전체적으로 있어서요. 취재진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나가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일이 종종 있는 상황인가요? 결핵은 자주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에이즈 환자를 이제 한창 사망을 많이 했을 때 부검할 때도 그때도 역시 이렇게 폐쇄를 해놓고 그때 이제 출입을 금하면서 했죠.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라틴 경구에 모르투이 비보스 도슨트란 말이 있습니다. 모르투이는 그 죽은 자들, 그리고 비보스는 산자들, 도슨트는 말한다. 죽은 자들이 산자에게 말한다. 이런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왜 이렇게 되셨어요? 라든가 왜 왜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다 실제로 하기도 해요. 이 눈부신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차디찬 시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비밀과 사연을 품은 이들일까요? 준비로 부검실도 분주해집니다. 오늘 부검을 진두지휘할 국과수 법의관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모두 6구의 시신을 두 법의관이 마주할 겁니다. 저희 한 팀은 이제 법의관 있고 법의 조사관 기본적으로 3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2분은 저하고 부검을 함께 하고 한 분은 이제 사진 촬영을 해주시고 부검을 진행하면서도 세척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고 또 이런 적정한 도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도와주시는 한 분이 붙어 계셔요. 부검이 시작되기 전 침묵의 시신은 국과수 영상 부검실로 옮겨집니다. 부검은 시신이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영상 부검은 정확하고 정교한 대화를 돕는 거죠. 여기가 면담실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부검하기 전에 정확한 사건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신을 보면서 이제 사건 개요를 소개를 받고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본 다음에 시신 보고 법의관은 대개 부검의 방향을 결정을 하죠.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 아이고 속초. 어떤 사연이 있는 시신일까요? 그 옷에서도 그 변사자 몸 이제 그 주변에서도 휘발유는 제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한 건지 현장에서 뭘로 붙였나? 그게 지금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특별히 발견된 건 없습니다. 불이 난 집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여인. 휘발유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휘발유라면 단순한 화재 사고는 아닐 겁니다.
게다가 발견된 자세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발뒤꿈 치고 이런 자세는 안 보여요. 불이 난 곳에서 마치 잠든 것처럼 죽어 있었다는 여인의 시신. 부검대 위에 오른 시신에 남겨진 흔적과 손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부검이 시작됩니다. 화상 외에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기도 안엔 그을음이 가득 차 있었고 사후에 시신에 남는 얼룩, 그러니까 시바는 밝은 선홍색이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여인은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외표 검사가 끝나면 메스로 가슴을 엽니다. 피하 조직과 근육을 얇게 벗겨내 미세한 출혈과 상처를 찾습니다. 화재사의 사망의 기전은 가장 많은 게 시오 헤모글로빈 생기면서, 그러니까 시오를 들여 마시면서 사망하는 것이 기본인데 얼마? 44.2%. 특별한 상처는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노인의 삶을 끝낸 걸까? 좀처럼 답이 없는 침묵의 시신. 풀리지 않는 답을 찾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그런데 김경일 여생 한번 맡아봐 주실래요? 마스크 너머로도 다 냄새가 나네요. 나죠? 네. 약간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나죠? 제가 볼 때는 농약 같아. 그렇지. 네. 좀 약하긴 한데요. 예. 쎄한 냄새는 약간 풍기는 것 예, 그쵸. 네. 살짝 쎄하게 같아요. 냄새가 지금 쫙 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그런 외상이나 질환은 없는데 그 위 내부에서 좀 이렇게 화학약품 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아마도 다른 유해한 물질을 드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독성 물질 분석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해주실 것 같아요. 시오 헤모그룹, 일산화탄소 헤모그룹이 한 45% 정도 나왔어요. 이분은 약간의 쇼크. 너무 뜨거우니까 시옥의 기전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세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시오도 많이 들여 마시지 않은 거야. 순간적으로 많은 연기를 마신 여인은 실신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랍니다. 자살이 배치되는 소견은 못 본다. 제대로 판단받지 못한 거를 다 우리가 억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뭐 금전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것도 억울한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질병명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에게 정확한 질병명을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억울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의문이 있는 죽음에 대해서만 부검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거꾸로 의문이 있는 죽음, 사건화가 될 만한 죽음인 줄 어떻게 아시죠? 조사를 해야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1시간 남짓 부검실에서 이루어지는 죽은 자와의 대화만으로 죽음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질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열정 혹은 그 관심 또 사명감 이런 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사명감은 해야 안 풀리면은 사람이 그렇지, 의문이 나는데 안 풀리면은 그거 같이 뭐 그냥 여기 먹다가 딱 걸린 거하고 똑같이. 이게 뭐냐면은 군대에서 감정의리가 왔어요. 총으로 맞아 죽었어. 여기다 지가 쐈어. 여기다 이렇게 기워놓고. 부검실이 시신과 대화를 하는 곳이라면 노 교수의 연구실은 사건 현장입니다. 이게 K2 총에 똑같아요. 모양이. 우리 쓰고 있는 K2 소총이에요. 이게. K2 소총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놓고 이렇게 하고 빵 당겼는데 방아쇠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방아쇠가 이상하게 걸려 있다고
이 부모들이 자살 아니다. 직접 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총이. 사도 죽은 자와 법의관이 부검실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어둠의 시대 횃불이 된 적도 있었죠. 부검실에서 나눈 그들만의 대화가 세상에 전해질 때면 그때마다 우린 아팠고 슬펐고 분노했습니다. 부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는 해마다 높아져가지만 법의관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이 저희는 290건, 300건 하는데 10명 있는 법의가 10명 있으면 2,500건, 3,000건 하더라도 힘들지 않는데 한 명 있거나 2명 있으면 250건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냥 10%, 20%만 늘더라도 이제 힘들어집니다.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힘들게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제 앞에 보시더니 안전사고가 있고 아이고 일이 많았군요 주말 동안. 지금 일가족 변사가 있었구나. 아 오늘 총 25건이었던 것 같아요. 25건이요? 네. 2년차 국과수 법의관인 그녀도 분주해지는데요. 그런데 준비 다 됐어요? 내용이 이거거든요. 새벽 5시 46분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신고가 떨어졌는데요. 이 사람은 각막은 맑아요. 네. 코 안에 매 있어요. 입안에도 매가 있네요. 치아나 잇몸에 이런 데. 턱목까지 있어요. 정말 스스로 삶을 끊으려 했던 건지 시신에 남은 흔적과 손상 정도를 하나하나 확인한 후 법의관으로서 시신을 본 검안 소견을 수사관에게 전달합니다. 현장 검안 15시간째. 네 번째 변사자가 발생한 현장에 도착합니다. 입었네. 가족도 직장도 없이 두문불출하던 남자의 시신을 발견한 건 월세를 독촉하러 온 집주인이었답니다. 부패된 시신이 있는 현장에선 특별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님께. 네. 부패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시신은 물론 사건 현장까지 훼손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과연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구더기 침식, 좌측 눈. 눈이랑 눈 아래 부위까지요. 이거는 건조돼서 확인이 불가해요. 다수의 구더기의 침식. 탈창인가요? 뭐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부패 현상으로 안쪽에 내부에 가스가 차오르면서 장이 밖으로 탈출. 뭐가 밝혀진 게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부패가 고도로 부패가 되고 벌레들이 이제 사후 손상으로 이렇게 잠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막 열려있는 개방성 손상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사인을 추정하기는 좀 어렵죠. 불명으로 할 수밖에 없죠. 부패가 너무 심하게 되어서. 안타깝죠. 좀 더 빨리 발견했으면 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때론 죽은 자가 꺼내놓은 진실이 거짓을 벌하기도 합니다. 때론 죽은 자가 털어놓은 불편하고 아픈 삶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부검실에서 들려온 죽은 자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렇게 언제나 산자들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